이것이 대체 무슨 일인가? 내 아들이 죽은 지 불과 10일 만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나는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있었다. 정세령. 세상은 나를 냉철하고 빈틈없는 S그룹의 CEO라 불렀고 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왔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공은 단 한 사람, 내 아들 최성훈을 위한 것이었다. 성훈이는 나의 전부였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주던 등불이었고 메마른 내 삶의 피어난 꽃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따뜻했으며 늘 주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다. 나와 남편 최재망이 이혼한 후에도 성훈이는 한 번도 비뚤어진 적이 없었다. 오히려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 더 노력했고 내가 이룬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를 갈고 닦았다. S그룹의 후계자로서 그는 완벽했다. 날카로운 통찰력과 부드러운 리더십을 동시에 갖춘 성훈이는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기업을 더욱 번성시킬 것이 분명했다. 나는 늘 그를 자랑스러워했고 성훈이 또한 나의 기대를 저버리는 법이 없었다.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모자지간을 넘어 서로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버팀목이었다. 나는 성훈이와 함께 그려나갈 미래를 수도 없이 꿈꿨다. 그 꿈은 화려했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날 밤 한 통의 전화가 내 세상을 멈춰 세웠다. 최성훈 대표님께서 교통사고로 운명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참 동안 이해할 수 없었다. 내 아들 성훈이가 죽었다니 내 손으로 키워낸 내 심장이나 다름없던 아이가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병원으로 달려간 나를 맞이한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아들의 싸늘한 주검이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지만 내 눈에는 생기가 사라진 그 모습이 너무나 잔혹하게 밝혔다. 그 후 며칠 밤낮을 나는 지옥 속에서 헤맸다.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성훈이의 해맑은 미소가 그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비록 내가 강인한 CEO로 불리지만 자식을 잃은 어미의 슬픔 앞에서는 그 어떤 갑옷도 소용없었다. 나는 그저 한없이 나약하고 초라한 여인이었을 뿐이다. 집안 가득하던 성훈이의 흔적들은 이제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팠다. 그의 방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숨쉬던 온기만 사라진 채였다. 책상 위에는 그가 읽다만 책이, 침대 위에는 그가 즐겨 입던 스웨터가 놓여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아들을 소리 없이 외치고 있었다.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식음조차 전폐한 채 그저 성훈이의 사진을 붙들고 눈물만 흘렸다. 내 꿈은 산산조각 났고 내 미래는 잿더미가 되었다. 무엇보다 감당하기 힘든 것은 그가 없는 이 세상에 나 홀로 남겨졌다는 고독감이었다. 내 인생의 모든 의미가 사라진 듯했다.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 내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켜냈던 S그룹은 이제 누구에게 물려줘야 할까? 그 모든 질문은 해답 없이 깊은 절망 속으로 나를 밀어 넣었다. 거대한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아침은 더 이상 시작되지 않는 영원한 밤처럼 느껴졌다. 나는 깊고 어두운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내 모든 감각은 마비되었고 심장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고요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영원히 이 어둠 속에서 헤매리라고. 하지만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내 무의식 한구석에는 아직 타오르는 불씨가 있었다.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더 거대한 알 수 없는 불안감이었다. 성훈이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그 어떤 예고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찢어버린 것처럼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 믿기 힘든 소식과 함께 차가운 의욕의 그림자로 변해 내 심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 믿기 힘든 소식은 전화 한 통으로 날아들었다. 최재망과 김윤희가 결혼했다는 소식이었다.
그것도 성훈이의 장례식이 끝난 지 고작 열흘 만에.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귓가에 맴도는 말이 믿기지 않았다. 착오일 리 없어. 거짓말일 리 없어. 내 아들의 영혼이 아직 이승을 떠돌고 있을지도 모를 시간에 그의 아비와 아내가 혼인을 했다니. 이 무슨 금수만도 못한 행위인가.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고통과 함께 거대한 배신감과 구역질 나는 역겨움이 온몸을 덮쳐왔다. 성훈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비와 성훈이의 옆을 지키겠다 맹세했던 아내, 그 둘이 감히 지금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성훈이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결코 그럴 리가 없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비정상적인 이 상황은 명백한 증거였다. 내 아들의 죽음이 저들의 불륜과 엮여 있을 것이라는 차가운 확신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마치 거대한 얼음덩이가 내 영혼 깊숙이 밝힌 듯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모든 슬픔이 일순간 증발하고 그 자리를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의욕이 채웠다. 과거의 파편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성훈이가 살아있을 때 나는 최재망이 성훈이의 집에 너무 자주 드나든다고 생각했었다. 그는 늘 아들 내외를 챙기는 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의 시선은 늘 김윤희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는 윤희에게 과도할 정도로 친절했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당시 나는 그저 이혼한 남편이 아들의 가정을 살뜰히 돌보는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김윤희 또한 그랬다. 그녀는 내 앞에서 항상 조심스럽고 공손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가끔 최재망이 나타나면 그녀의 눈빛에는 미묘한 긴장감과 알 수 없는 당황스러움이 스치곤 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그저 시어머니와 전 시아버지 앞에서 보이는 며느리의 당연한 모습이라 치부했다. 얼마나 어리석었나, 얼마나 무지했나.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뱀들을 코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다니. 그리고 성훈이의 말. 한 번은 성훈이가 피곤한 기색으로 아버지가 윤희에게 너무 과하게 신경 쓰시는 것 같다고 불평한 적이 있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저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나치다고 여겼고 윤희가 워낙 조용하고 순종적인 성격이라 재망이 더 마음을 쓴다고 판단했다. 아마는데 자마는데 하마는데 가마는데 나마는데 근일을 성격인데 가마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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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인. 또 다른 날에는 성훈이가 윤희가 요즘 좀 불안해 보인다며 걱정하는 기색을 보였다. 나는 혹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나 싶어 물었지만 성훈이는 이내 아니다. 내가 너무 신경 쓰는 것 같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때 나는 알았어야 했다. 내 아들이 이미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었음을. 하지만 나는 눈앞의 성공과 아들의 행복에만 몰두한 채 그 모든 불길한 징조들을 외면했던 것이다. 아니, 외면한 것이 아니라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내 아들의 아버지와 아내가 그런 추악한 관계일 것이라고는. 그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이 충격적인 결혼 소식 앞에서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 퍼즐 조각처럼 맞춰진 진실은 너무나 추악하고 잔혹하여 차마 눈을 감고 싶을 정도였다. 그들은 성훈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내 아들은 아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거라는 섬뜩한 결론에 도달했다.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분노가 끌어올랐다. 슬픔은 이제 차가운 증오로 변해 내 혈관을 타고 흘렀다. 나는 더 이상 무기력한 어미가 아니었다. S그룹의 냉철한 CEO 정세령은 죽은 아들을 위해 이제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들의 추악한 욕망이 내 아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면 나는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다. 최재망과 김윤희, 이 지옥 같은 이름들. 나는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의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었나? 아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시작이었다. 정의의 이름으로.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 곁에는 아직 성훈이의 동생 민성이가 있었다. 슬픔에 잠겨 한없이 무기력해 보이던 그 아이의 눈에도 내 것과 똑같은 의혹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성훈이의 장례식 이후 민성이는 말없이 내 곁을 지켰다. 20살의 민성이는 늘 형을 따랐고 형을 존경했다.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민성이 또한 큰 상실감에 빠져 있었지만 나는 그 속에서 이상한 종류의 침묵을 감지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분노가 뒤섞인 침묵이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에 민성이가 조용히 내 서재로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함으로 상기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형광등처럼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엄마, 형의 죽음 정말 사고였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나는 그의 질문에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이미 내 안에서는 잔인한 확신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었으니까. 형은 절대 과속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고요. 늘 조심스럽고 모든 걸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민성이의 말은 나의 의혹에 더욱 불을 지폈다. 그래, 내 아들 성훈이는 그런 아이였다. 완벽주의자에 가까울 정도로 매사에 신중했고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그런 성훈이가 어처구니 없는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사실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리고 아빠와 윤희 누나의 결혼이 너무 이상해요. 아무리 그래도 형이 죽은 지 열흘 만에. 민성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지만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아이 또한 나와 같은 역겨움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같은 길을 걷고 있음을 알았다. 아들을 잃은 어미와 형을 잃은 동생, 우리는 비극 앞에서 하나가 되었다. 민성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엄마는 결코 성훈이의 죽음을 단순한 사고로 두지 않을 거야. 반드시 모든 진실을 밝혀낼 거야. 민성이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동자는 슬픔을 넘어선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저도 엄마를 도울게요. 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거예요. 그의 말이 내 심장에 깊이 박혔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같은 불꽃이 민성이의 눈에도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주었다. 내 안에 꿈틀대던 복수의 칼날은 이제 민성이의 강인한 의지와 합쳐져 더욱 단단해졌다. S그룹의 명성과 권력, 내 모든 것을 동원해 성훈이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진실을 파헤치고 그에게 억울함을 안긴 자들을 지옥 끝까지 쫓아가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슬픔은 이제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정의감으로 무장한 집념이 되었다. 최재만과 김윤희, 그리고 이 추악한 비극에 연루된 모든 자들, 나는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성훈이를 위해, 그리고 내 두 아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 그날부터 나와 민성이의 은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경찰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의혹을 공개할 수 없었다. 증거가 불충분했고 최재망의 권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할 것이 분명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하거나 증거가 인멸될 위험이 있었다. 우리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여야 했다. 우리의 대화는 늘 비밀스러웠고 서로의 눈빛 속에서만 진실을 주고받았다. 마치 영화 속 스파이처럼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민성이는 형의 마지막 일정을 다시 확인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을 여러 각도로 분석했다. 나는 S그룹의 법률팀을 통해 교통사고 보고서와 차량 정비 기록 등을 입수하여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작은 이상 징후라도 포착하려 했었다. 겉으로는 슬픔에 잠긴 채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지만
내 안에서는 복수의 칼날이 차갑게 갈고 닦이고 있었다. 매일 밤 우리는 은밀한 회의를 가졌다. 성훈이의 개인 물품들, 그의 휴대폰 기록, 회사 내부의 보고서들까지 모든 것을 다시 들춰보고 어떤 미세한 실마리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잠 못 이루는 밤들은 길고 외로웠지만 민성이의 존재는 내게 큰 위안이자 동력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나아갔다. 이 길은 위험하고 고통스러울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성훈이를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이제부터 진정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성훈이의 사고 차량을 운전했던 김 기사였다. 민성이가 신중하게 접근했다. 김 기사는 성훈이와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신뢰를 쌓아왔던 사람이었지만 재망과 윤희의 결혼 소식이 알려진 후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우리는 민성이의 개인 휴대폰으로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고 며칠의 망설임 끝에 그는 어느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공원 한 귀퉁이에서 우리를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나는 어둠 속에 웅크린 그의 모습을 발견했다. 김 기사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는 모습은 이미 그가 심각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20살 민성이의 앳된 얼굴과 대비되는 그의 찌든 피로감이 나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단순히 사고의 충격이 아닌 무언가 숨겨진 공포를 읽어낼 수 있었다. 김 기사님, 괜찮으신가요? 민성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면의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다. 김 기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다.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의 극심한 두려움을 대변하는 듯했다. 나는 그를 한동안 지켜보며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다. 강압적으로 추궁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은 협력자가 되어야 했다. 김 기사님, 내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성훈이 엄마입니다. 아들을 잃은 어미의 심정으로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내 목소리에는 내가 의도치 않았던 절박함이 묻어나왔을 것이다. 김 기사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바닥을 향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성훈이의 죽음이 사고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성이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형을 잃은 슬픔과 진실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수한 열망이 김 기사의 굳게 닫힌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한 듯했다. 김 기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한참의 침묵 끝에 김 기사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거의 속삭이는 듯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에서는요. 내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다. 예상했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나온 진실은 너무나도 잔혹했다. 민성이의 눈도 충격으로 커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성이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김 기사는 다시 주변을 살피더니 몸을 더욱 웅크렸다. 사고가 나고 제가 의식을 차렸을 때 최 대표님 최재망이 이미 현장에 계셨습니다. 경찰보다 먼저 그리고 블랙박스를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에는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 같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블랙박스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말씀해 보세요. 나는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내 손끝에 그의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최 대표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아무도 모르게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내 머릿속은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하얗게 변했다. 최재망, 그 파렴치한 인간이
아들의 사고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증거인멸이라니. 이성은 마비되고 오직 분노와 역겨움만이 내 안을 가득 채웠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결코. 최재망은 아들의 죽음을 이용해 자신의 더러운 비밀을 감추려 했던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 비밀 때문에 성훈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설이 내 뇌리를 스쳤다. 언제요? 사고 직후요. 민성이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네, 제가 구급차에 실려가기 전에 분명히 봤습니다. 최 대표님이 직접 블랙박스를 떼어내 주머니에 넣는 것을요. 제가 사고로 정신이 없었지만 그 모습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김 기사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때 저는 그냥 사고 수습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과 민성 도련님이 재혼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을 때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것이 단순한 수습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하고 싶은 말은 명확했다. 그건 증거인멸이었다. 내 심장은 마치 얼음 송곳으로 찔린 듯이 차가워졌다. 불안감은 이제 차가운 확신이 되어 내 모든 신경을 지배했다. 성훈이의 죽음은 사고로 위장된 살인이었음이 분명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지옥의 문턱에 선 기분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슬픔에 잠겨 울부짖는 어미가 아니다. 냉철한 S그룹의 CEO 정세령의 지성과 분노로 무장한 복수의 화신이었다. 나는 김 기사의 떨리는 어깨를 놓아주었다. 그의 입을 통해 들은 이 첫 번째 단서는 거대한 음모의 시작을 알리는 차가운 예고편에 불과했다. 김 기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이 일은 절대로 외부에 발설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김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무언가 해방된 듯한 미약한 안도감도 엿보였다. 아마도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으면서 조금이나마 죄책감을 덜어낸 것이리라.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내 심장을 짓눌렀다. 최재망은 자신이 감춘 비밀을 세상에 알리려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민성이의 얼굴에도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형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잔혹한 진실, 그리고 그 배우의 아버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 무게는 20살의 어깨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뭘 해야 하죠, 엄마? 나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진실을 밝히는 일,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일. 우리는 김 기사를 돌려보내고 어둠 속에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내 안의 분노는 뜨겁게 타올랐다. 첫 번째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하지만 이 조각은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라 피로 얼룩진 잔혹한 진실의 지도를 그려내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그 지도를 따라 더욱 깊고 어두운 미로 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알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차가운 밤 공기가 심장을 옥죄어 왔지만 내 안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다. 김 기사의 증언은 퍼즐의 첫 조각이자 우리가 걷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는 이정표였다. 우리는 이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철저히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다. 내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잔혹한 확신은 내게 더 큰 증거를 찾아야 할 의무를 지웠다. S그룹 CEO로서의 모든 지성과 경험을 총동원해 나는 민성이와 함께 성훈이의 모든 흔적을 다시 훑기 시작했다. 민성이는 형의 방에 틀어박혀 밤낮으로 자료를 뒤졌다. 형이 남긴 서류들, 개인 노트북, 태블릿, 심지어 예전 휴대폰까지 모든 전자기기를 연결하고 비밀번호를 해제하며 혹시라도 숨겨진 단서가 있을지 샅샅이 찾아 헤맸다. 피로에 지친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형을 향한 그의 열정은 결코 식지 않았다. 나는 그런 민성이의 모습에서 성훈이의 그림자를 보았다. 한없이 다정했지만 진실 앞에서는 흔들림 없던 내 큰아들의 모습이 며칠 밤낮의 수색 끝에 민성이는 성훈이의 오래된 외장하드 속에서 알 수 없는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날짜는 성훈이가 죽기 불과 몇 달 전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파일명은 그저 개인 일기라고만 되어 있었다. 평소 개인적인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던 성훈이였기에 민성이도 나도 그 파일의 존재 자체가 놀라웠다. 민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실행했다. 화면 가득 성훈이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내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영상 속 성훈이는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지쳐 보였고 눈빛에는 깊은 고민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마치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혼잣말을 하듯. 이 영상을 보게 될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기록해두지 않으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좌절감이 묻어 있었다.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괴로워. 아버지가 윤희에게 하는 행동들이 도를 넘었다고 해야 할까.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건 아니야. 윤희도 뭔가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한데 아버지는 그걸 즐기는 것 같아 보여. 영상을 보는 내내 내 손은 저절로 입을 틀어막았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내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추악한 진실이 내 아들의 입을 통해 그의 고통스러운 눈빛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성훈이는 이어 말했다. 처음에는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가 했어. 아버지가 재혼하시고 외로우셔서 아들 부부에게 더 마음을 쓰시는 건가 하고 윤희도 워낙 조용하고 착한 아이라 아버지의 넘치는 관심이 부담스러운가 보다 생각했지. 그런데 갈수록 심해져. 아버지는 내가 없을 때면 꼭 윤희를 찾아와. 그리고 그 둘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느껴지는 그 미묘한 공기. 내가 없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하기도 싫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윤희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했어. 혹시 아버지가 불편하게 하시는 건 없는지. 그녀는 항상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며 애써 웃었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어.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지. 그게 나 때문인지 아버지 때문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 내 아내를 지켜줘야 하는데,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내가 너무 무능한 것 같아. 내 아버지와 내 아내 사이에서 이런 추악한 의심을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날 미치게 해. 그의 영상 일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절규였고 자신을 갉아먹는 고통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내 아들의 처절한 내면 고백이었다. 성훈이는 몇 번이나 깊은 한숨을 쉬었고 자신의 머리를 움켜쥐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나는 아버지를 존경했어. 어릴 적 이혼하신 후에도 나를 늘 자랑스러워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를 마주하는 것조차 두려워.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윤희는 정말 나를 사랑한 걸까? 아니면 아버지의 재력을 보고 결혼한 걸까? 그의 말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깊은 상처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훈이는 고통스러운 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나는 내 가정을 지키고 싶어. 내 아내를 지키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이걸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엄마는 S그룹 경영으로 늘 바쁘시고, 민성이는 아직 어리고, 나는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걸까? 제발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려줘. 그의 눈에서 결국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영상 속 내 아들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동시에 내 심장을 찢어 발기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영상이 끝났을 때 나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내 아들 성훈이가 죽어가기 전에 얼마나 깊은 고통 속에서 홀로 몸부림쳤던가. 그는 내게, 민성이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 어떤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S그룹의 CEO로서의 냉철함은 내 아들의 아픔 앞에서는 한없이 무지하고 무력한 것이었다. 후회와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민성이 역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그의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었고 눈빛은 형을 향한 안타까움과 최재망, 김윤희를 향한 분노로 이글거렸다. 영상 속 성훈이의 고통은 우리에게 그들의 죄가 얼마나 잔혹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블랙박스 증거 인멸이 물리적인 살인의 단서였다면 이 영상 일기는 성훈이의 영혼을 살해한 그들의 추악한 욕망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엄마, 형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을 줄은. 민성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알았으니 우리는 멈출 수 없어. 성훈이의 고통을 헛되이 하지 않을 거야. 내 아들의 영상 일기는 단순한 증거를 넘어섰다. 그것은 내 아들의 마지막 절규이자 우리에게 내려진 신성한 명령이었다. 그들의 추악한 비밀이 이제 세상에 드러날 차례였다. 나는 더 이상 슬퍼하고 있을 수 없었다. 내 눈물은 차가운 복수의 의지로 굳어졌다. 이 영상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나는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내 아들이 겪은 고통보다 더 혹독한 고통을 그들에게 안겨줄 것이다. 성훈이의 영상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들의 추악한 비밀은 단순히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파헤쳐야 할 진실의 심연이었다. 민성이와 나는 잠시도 쉬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증거를 찾아 헤맸다. 내가 S그룹의 법률팀을 통해 성훈이 사고 관련 자료를 재검토하는 동안 민성이는 형의 주변을 맴돌았던 모든 사람들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의 한가운데 예기치 않은 곳에서 차가운 진실의 파편이 날아들었다. 어느 날 오후 내 비서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 책상 위에 놓았다. 발신인도 주소도 없이 오직 정세령 귀하라는 글씨만 적혀 있는 익명의 봉투였다. 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채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최재망과 김윤희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호텔 로비를 걷고 있었고 또 다른 사진에서는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은밀한 시선을 교환하고 있었다. 심지어 한 장은 호텔 방으로 들어서는 듯한 뒷모습까지 찍혀 있었다. 사진마다 찍힌 날짜는 성훈이가 살아있을 때였다. 불과 몇 달 전의 사진이었다. 내 손에서 사진들이 우수수 떨어졌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차가움과 함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내가 성훈이의 영상일기를 통해 엿본 추악한 의심을 잔혹한 현실로 못 박는 증거였다. 그들은 내 아들의 눈을 속이고 내 아들이 피땀 흘려 이룬 회사에 돈을 써가며 그토록 뻔뻔하게 불륜을 저질렀던 것이다. 심지어 성훈이가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할 그 시간에 말이다. 내 아들은 이 모든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아비와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배신을 참아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겪었을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을까. 내 아들은 이미 죽기 전에 두 사람에게 영혼을 살해당했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다시 주워들었다. 이 사진들을 보내온 익명의 제보자는 누구일까? 그 역시 최재망과 김윤희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일까? 이 사진들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최재망이 성훈이의 죽음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나의 확신에 결정적인 무게를 더했다. 그들의 관계가 발각될 위협이 커질수록 성훈이를 제거해야 할 동기가 더욱 선명해졌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다.
사진을 든 채 멍하니 앉아있던 나에게 TV 속 뉴스는 다시 한번 역겨운 최재망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최재망은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슬픔으로 일그러진 듯 보였으나 내 눈에는 그의 뒤틀린 욕망과 교활한 술수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마치 성훈이의 죽음과 윤희와의 재혼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비극이자 상처인 양 연기했다. 저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윤희 씨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녀 또한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저에게 의지할 곳이 필요했고 저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려 했을 뿐입니다. 부디 저희의 진심을 헤아려 주십시오. 나는 그의 위선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에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윤희를 보호하는 척하며 대중의 동정심을 얻으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묘하게 나와 민성이의 의혹 제기를 슬픔에 빠진 전처와 어린 아들의 오해로 몰아갈 심산이었다. 저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모두 거짓과 기만으로 포장된 칼날이었다. S그룹의 전 회장이자 현 회장의 전 남편이라는 그의 지위는 언론을 조작하고 여론을 움직이는데 탁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세상은 그의 눈물 연기에 속아 넘어갈지도 모르지만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었다. 내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자의 연극은 내게 그저 역겨운 광대극일 뿐이었다. 나는 최재망이 보여주는 모든 행동에서 그의 악랄함과 잔인함을 다시금 확인했다. 그가 아무리 견고한 가면을 쓰고 자신을 포장하려 해도 내 눈에는 이미 그의 추악한 본성이 너무나도 투명하게 비춰지고 있었다. 분노와 함께 더욱 차가운 이성이 나를 지배했다. 그의 언론 플레이는 우리에게 시간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여론이 최재망에게 유리하게 형성되기 전에 우리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야 했다. 그때 S그룹 법률팀의 강 팀장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강 팀장은 성훈이의 사고 차량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맡고 있었다. 사모님, 확인했습니다. 최성훈 대표님 차량의 사고, 보고서와 정비 기록을 모두 재검토한 결과 심각한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강 팀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내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렸다. 이상 징후요? 어떤? 브레이크 시스템에 미세하지만 명백한 조작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직전 정비 기록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사고 후 잔해를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 호스에 의도적으로 손상을 가한 흔적과 브레이크액이 빠져나가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장이 아닙니다. 명백한 외부의 개입입니다. 강 팀장의 말이 내 귀에 밝히는 순간 온 세상이 정지하는 듯했다. 미세하지만 명백한 조작 흔적, 브레이크 호스 손상, 브레이크액 누출, 이 모든 단어들이 합쳐져 하나의 잔혹한 문장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살인이었다. 김 기사의 증언과 성훈이의 영상일기는 내게 의혹과 동기를 주었지만 이 법률팀의 보고서는 차가운 물리적 증거였다. 내 아들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최재망과 김윤희의 불륜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성훈이를 제거하기 위해 악마와 손을 잡았던 것이다. 내 몸의 모든 세포가 분노로 타올랐다. 나는 분노를 사기려 애쓰는 대신 그 분노를 더 깊이 끌어안았다. 이 차가운 사실이 내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다. 이제 더 이상 망설임도 슬픔에 잠길 여유도 없었다. 내 아들은 살해당했고 그 살인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눈을 속이며 거짓된 행복을 누리려 하고 있었다. 강 팀장, 이 사실은 극비에 붙이십시오. 그 어떤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최대한 철저하게 확보해 주십시오.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네, 사모님. 저희 팀원들도 이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내 안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최재망, 김윤희, 너희들은 내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얼마나 교활하게 진실을 숨기려 해도 결국 내가 모든 것을 파헤칠 것이다. 이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슬픔은 복수의 동력이 되었다. 나는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들이 훔쳐간 내 아들의 삶, 내 아들이 누려야 할 모든 행복, 그 모든 것을 되찾아올 것이다. 이 길은 길고 험난할 것이 분명했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차가운 분노 속에서 나의 다음 행보가 결정되고 있었다. 그들의 추악한 음모가 얼마나 견고한 벽을 쌓아 올렸든 나는 그 벽을 산산조각 낼 것이었다. 나는 민성이와 함께 최재망과 김윤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S그룹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그의 통화 기록, 외부 일정, 심지어 개인적인 만남까지 추적했다. 김윤희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마치 거미줄을 치듯 우리는 그들의 주변을 촘촘히 옥죄어 들어갔다. 성훈이의 브레이크 조작 사실이 확인된 이후 나는 더 이상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이 내 유일한 목표였다. 밤낮 없이 자료를 파헤치고 사람들의 입을 빌려 정보를 모으던 어느 날 밤이었다. 늦은 시간, 민성이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액정에 뜬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민성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전화를 받았다. 나는 그의 옆에서 숨을 죽인 채 수화기 너머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김 기사였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고 숨죽인 듯 떨리고 있었다. 민성 도련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꼭 만나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김 기사는 우리에게 성훈이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최재망이 가져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었다. 그의 목소리에서 나는 직감했다. 그가 또 다른 무언가를 알고 있으며 그 사실이 그의 목숨을 위협할 만큼 중대한 것임을. 민성이는 침착하게 김 기사를 안심시키며 이튿날 새벽 인적이 드문 한적한 강변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성이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감이 교차했다. 엄마, 김 기사님이 뭔가 중요한 걸 알고 있는 게 분명해요.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 보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래, 민성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최재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교활한 인간이야. 내 안에서는 희미한 희망과 함께 불길한 예감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채 밝기도 전이었다. 민성이와 나는 김 기사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채 도착하기도 전에 휴대폰에서 끔찍한 뉴스 속보 알림이 울렸다. S그룹 최성훈 전 대표의 운전기사 김모 씨, 심야 낚시 중 익사사고, 경찰, 단순 변사로 결론. 내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민성이의 차는 갓길에 급정거했다. 화면에 뜬 김 기사의 사진과 익사라는 단어는 내 눈앞의 현실을 차갑게 왜곡했다. 단순 변사, 심야 낚시,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자기적이고 끔찍한 우연이었다. 김 기사님, 아니야, 설마. 민성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충격으로 흔들렸다.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거대한 얼음덩이가 내 목구멍을 틀어막은 듯했다. 어젯밤 김 기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금 생생하게 울렸다. 위험합니다. 그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그는 증언하기도 전에 침묵당한 것이다. 우리는 급히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미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었고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물가에서 건져 올린 김 기사의 시신은 차가운 천으로 덮여 있었다. 나는 그 시신 앞에서
울부짖고 싶었지만 내 안의 모든 슬픔은 차가운 분노와 섬뜩한 확신으로 변해버렸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이었다. 최재망은 자신이 감추려 하는 진실에 접근하는 자는 누구든 무자비하게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악마였다. 민성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다. 그의 어깨는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형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는 잔혹한 진실을 알게 된 것도 모자라 그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려던 사람이 눈앞에서 무참히 살해당하는 것을 본 그의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성아, 김 기사님은 우리 때문에 민망스러운 죄책감이 내 심장을 짓눌렀다. 우리가 그에게 진실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가 위험을 무릅쓰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는 지금도 살아있었을지도 모른다. 김 기사는 우리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위험에 처해 있었을 것이다. 최재망의 눈에는 이미 그의 존재 자체가 거슬렸을 테니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가 이제는 그들의 범죄를 증명하려 했던 무고한 사람의 목숨마저 빼앗았다. 그들의 잔인함과 파렴치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나는 그들의 악랄함에 치를 떨었다. 그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실을 은폐하려 할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해졌다. 김 기사의 죽음은 우리에게 거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 길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싸움이며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지옥 같은 여정이라는 것을. 슬픔과 절망이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왔지만 나는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텼다. 김 기사의 죽음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하나 더 추가할 뿐이었다.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그들을 심판대에 세워야만 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경찰은 이걸 단순 사고로 볼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민성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다. 아니, 민성아, 김 기사님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야. 그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꾸몄다고 해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야. 우리는 더 치밀하게, 더 은밀하게 움직여야 해. 차가운 강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내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김 기사의 싸늘한 주검을 뒤로하고 돌아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내 안의 복수의 불꽃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최재망, 김윤희, 너희는 내 아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무고한 생명까지 짓밟았다. 이 대가를 너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음을 너희에게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나는 그들의 가면을 찢어버리고 그들의 추악한 본성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김 기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나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피의 맹세였다. 김 기사의 싸늘한 주검이 남긴 절망의 무게는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우리에게 멈출 수 없는 동력이 되었다. 최재망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증오를 넘어선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 그 자체였다. 그의 잔인함은 상상을 초월했고 나는 그를 용서할 마음조차 들지 않았다. 우리의 분노는 이제 차갑게 벼려진 칼날이 되어 기어이 그의 목줄을 끊어낼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 기사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거대한 경고였지만 동시에 그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진실을 찾아야 할 더욱 강력한 이유를 안겨주었다. 민성이는 형을 잃은 슬픔과 김 기사의 비참한 죽음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지만 이내 그의 눈빛은 더욱 강렬한 결의로 타올랐다. 형과 김 기사님은 뭔가 남겨두셨을 거예요, 엄마. 반드시 찾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그 어떤 쇠붙이보다 단단했다. 우리는 김 기사가 우리에게 연락을 시도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 우리를 만나 무언가를 털어놓으려 했다.
분명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기록으로 남겨두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최재망이 아무리 철저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 해도 진실은 결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우리는 김 기사님의 모든 흔적을 다시 훑기로 했다. 그의 거처, 그의 개인 물품, 그가 마지막까지 몸담았던 S그룹의 차량 관리 기록까지. 경찰의 수사가 단순 변사로 종결된 후 민성이는 조용히 김 기사님의 유족에게 접근했다. 김 기사님은 홀로 어린 딸을 키우고 있었다. 유족들은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망연자실해 있었고 이미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대충 정리되어 있었다. 우리는 민성이가 가진 S그룹 차남이라는 지위를 조심스럽게 활용해 김 기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는 것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그의 작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다. 우리의 목적은 분명했다. 최재망의 눈을 피해 김 기사님이 숨겨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는 것. 아파트 안은 김 기사님의 소박한 삶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가구들, 딸아이가 직접 그린 그림들, 민성이는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책꽂이를 유심히 살폈다. 그의 눈은 형을 잃은 슬픔과 진실을 향한 갈망으로 번뜩였다. 그 어떤 세심한 경찰도 놓칠 만한, 그러나 한 인간의 마지막 염원이 담겼을 법한 곳을 찾고 있었다. 그는 책꽂이에서 김 기사님이 즐겨 읽었다던 빛바랜 소설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책장을 넘기던 민성이의 손이 멈췄다. 책의 맨 뒤 페이지, 닳고 다른 표지 안쪽에 무언가 얇은 것이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손바닥만한 USB 메모리와 함께 접힌 종이 몇 장이었다. 민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떼어내 내게 건넸다. 심장이 격렬하게 울렸다. 직감했다. 이것이 김 기사님이 목숨을 걸고 남긴 마지막 증거임을. 우리는 아무도 없는 김 기사의 아파트 거실에 앉아 조용히 그 작은 USB를 민성이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노트북 화면에 폴더가 열리자 녹음 파일이라는 제목의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민성이는 망설임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조용한 아파트 안에 낮게 깔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재망의 목소리였다. 내 아들의 아비이자 잔인한 살인자의 목소리. 확실하게 처리해. 사고처럼 보여야 해. 브레이크 문제로 완벽하게. 내가 직접 지시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걸 명심하고. 김 기사는 잘 처리하고 보너스는 두둑하게 챙겨주지. 윤희가 요즘 좀 조바심을 내고 있어서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 어떤 망설임이나 죄책감도 없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아무렇지 않게 한 사람의 목숨을 주문하고 있었다. 내 아들의 목숨을, 그리고 김 기사의 목숨까지도.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내 몸의 모든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확실하게 처리해. 사고처럼 보여야 해. 그 잔인하고도 명확한 지시가 내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다. 윤희의 이름이 언급될 때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 또한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재촉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깊은 절망과 분노 속으로 밀어넣었다. 내 아들을 사랑한다 맹세했던 며느리가 그의 죽음을 재촉했다니. 녹음 파일이 끝나자 민성이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굳게 쥐어져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접힌 종이를 펼쳤다. 그것은 최재망의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낯선 해외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담긴 은행 거래 명세서였다. 송금 날짜는 성훈이의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며칠 전이었다. 금액은 엄청났고 명목은 불분명한 투자금으로 되어 있었지만 녹음 파일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이것은 살인을 위한 대가였다. 김 기사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확보한 최재망의 살인 교사를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복수심과 정의감으로 끓어오르는 뜨거운 분노의 눈물이었다.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의 추악한 실체가 이토록 적나라하게 드러나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와 함께 기어이 진실을 찾아낸 것에 대한 냉혹한 만족감이 밀려왔다. 최재망, 김윤희, 너희의 죄는 이제 명백히 밝혀졌다. 민성이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충격을 넘어선 강렬한 결의가 이글거렸다. 엄마, 이제 증거가 생겼어요. 이젠 그들을 막을 수 없어요. 그의 말은 내 심장을 울렸다. 그래,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증거를 가지고 싸울 것이다. 김 기사님의 마지막 염원처럼 이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들을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나는 민성이의 손을 꽉 잡았다. 그래, 민성아, 이것이 바로 성훈이와 김 기사님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목소리였다. 이제 우리는 이 목소리를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할 것이다. 반드시. 나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가득했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고 우리는 그 불꽃을 연료 삼아 더욱 거세게 타오를 준비를 마쳤다. 이젠 단순히 복수가 아니었다. 김 기사님의 희생, 그리고 성훈이의 억울한 죽음을 위한 정의의 싸움이었다. 우리는 이 길의 끝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피와 눈물로 얼룩진 싸움의 서막이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열린 것이었다. 내 손에 쥐어진 김 기사님의 마지막 증거는 차가운 칼날과 같았다. 이제 이 칼날을 누구에게 겨눌 것인가?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최재망은 뿌리 깊은 악의 근원이지만 김윤희는 그 악에 물들어 스스로 독이 된 꽃이었다. 그녀의 공모 없이는 이 모든 비극은 불가능했을 터. 나는 민성이에게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하라 이르고 망설임 없이 김윤희를 찾아 나섰다. 나는 그녀가 최재망의 새 저택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혼한 전 남편의 새 집이라니 핏줄이 끓어오르는 역겨움과 함께 분노가 치밀었다. 비서에게 운전을 맡기고 저택으로 향하는 내내 나는 굳게 담은 입술을 깨물었다. 내 아들의 피를 묻힌 손으로 저택의 문을 열고 들어갈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예상대로 저택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나는 S그룹 정세령 CEO라는 이름표를 내밀었고 경비원들은 당황한 기색으로 나를 안으로 들였다. 거실에 들어섰을 때 윤희는 하얀 원피스 차림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평온해 보였지만 내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위선으로 비쳤다. 김윤희, 내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녀의 얼굴은 마주하기 전부터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내가 찾아올 것을 짐작이라도 했던 것일까? 그녀의 눈동자에는 내가 품었던 모든 의심과 분노가 비쳐 보였을 터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고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렸다. 그 모든 불쾌한 감정이 뒤섞인 얼굴을 나는 똑똑히 기억했다. 성훈이 살아있을 때 최재망이 그녀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일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던 그 불안감. 이제 그 불안감의 실체가 명확해졌다. 그것은 죄책감이었고 동시에 발각될 것에 대한 공포였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 거라고 생각하니? 나는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내가 감히 내 아들 성훈이의 죽음에 최재망과 함께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기 위해서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빛은 갈 곳을 잃고 헤맸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성훈 씨의 죽음은 사고였습니다. 그녀는 애써 평정을 가장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거짓말은 내 눈에 훤히 보였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고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고? 그래, 너희는 그렇게 믿고 싶겠지. 나는 비릿하게 웃었다. 하지만 증거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아. 블랙박스가 사라지고 브레이크가 조작되고 김 기사님이 죽어나가는 동안에도
진실은 숨겨지지 않는 법이란다. 김 기사님의 이름이 나오자 그녀의 눈동자는 크게 흔들렸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처럼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김 기사님이요? 그게 무슨...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님께서 다 처리하신 일이에요. 그녀는 나를 향해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아버님께서 다 처리하신 일이라는 말은 그녀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래서 너는 그저 가만히 있었다는 말이니? 네 남편의 목숨이 너와 네 시아버지의 추악한 욕망 때문에 희생되는 걸 보면서도 넌 성훈이를 사랑한다고 말했지. 그 사랑은 대체 무엇이었니? 최재망의 재력에 대한 탐욕이었니? 내 격앙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그녀는 결국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아버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거역하면 저도 성훈 씨처럼 될까봐. 저는 정말 죄가 없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자신을 변호했지만 그 눈물은 내게 그저 위선으로 보일 뿐이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을 방조한 자의 비겁한 변명이었다. 내가 감히 내 아들의 이름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 내 목소리에는 경멸이 뚝뚝 묻어났다. 최재망의 그 잔인한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이 내 손에 있다는 걸 알면 네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정말 궁금하구나, 윤희야.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피 한 방울 없는 시체처럼 변했다. 입을 벌린 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녹음 파일이라는 말에 그녀는 완전히 얼어붙은 듯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마치 무언가를 고백하려는 듯. 그때였다. 묵직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거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최재망이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가면을 쓴 듯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번개 같은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내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일까? 어느 쪽이든 그의 등장은 절묘하고도 불길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어머니께서 여기까지 어떻게? 그는 다정하게 윤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마치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윤희의 어깨를 꽉 쥐고 있었고 그 압력은 그녀의 몸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그는 내가 녹음 파일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정확히 듣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윤희의 창백한 얼굴과 그녀의 곧 터져나올 듯한 표정에서 모든 것을 짐작한 듯했다. 최재망. 나는 그의 위선적인 연극에 구역질이 났다. 뻔뻔하게 이런 곳에서 마주할 줄은 몰랐구나. 그는 내 말을 무시한 채 윤희의 얼굴을 손으로 부드럽게 감쌌다. 자기야, 괜찮아. 어머니께서 성훈이 일로 아직 힘들어하셔서 착각하시는 거야. 그의 눈빛은 윤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입 다물라. 윤희는 최재망의 손길 아래에서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은 최재망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에 고정되었고 그녀의 입은 다시는 열리지 못할 것처럼 굳게 닫혔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던 마지막 저항의 불씨마저 꺼져버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최재망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착각? 나는 싸늘하게 비웃었다. 최재망, 너의 그 위선적인 가면은 이제 벗겨질 때가 왔다. 네가 저지른 모든 죄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최재망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어머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려 했을 뿐입니다. 성훈이도 하늘에서 저희가 행복하게 지내는 걸 원할 겁니다. 그의 말은 잔인한 조롱과도 같았다. 내 아들의 이름을 그의 더러운 입에 담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윤희의 어깨를 다시 한번 강하게 누르며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차가운 경고와 함께
자신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제거할 수 있다는 섬뜩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마치 내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다면 너 역시 성훈이와 김 기사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칼날 같은 긴장감이 우리의 숨통을 옥죄어왔다. 나는 그와 윤희, 두 악마의 눈빛 속에서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잔혹한 음모의 그림자를 다시 한번 똑똑히 보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들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그들의 견고한 성이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할지 비로소 분명해졌다. 김윤희와의 대면은 최재망이라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얼마나 깊숙이 드리워져 있는지, 그리고 그 악이 얼마나 교활하게 진실을 조작하고 숨기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다. 슬픔에 잠겨 복수를 갈망하던 어미는 이제 냉혹한 정의의 심판자가 되어 그를 직접 대면해야 했다. 민성이는 김 기사님의 녹음 파일과 송금 내역이 담긴 USB를 품에 소중히 간직한 채 밤늦게 내 서재로 찾아왔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오히려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엄마, 최재망을 직접 찾아가야 해요.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그를 끌어내야 해요.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이 옳았다. 최재망은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인간이었다. 그를 대중 앞에서 망신시키거나 언론을 통해 공격하는 방식은 오히려 그에게 역공의 기회를 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견고한 왕국 안에서 자신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었기에 그 왕국 깊숙한 곳으로 직접 찾아가 무너뜨려야 했다. 그의 사무실, 그곳이야말로 그가 가장 강력하고 안전하다고 믿는 곳이자 동시에 가장 취약한 곳이었다. 우리는 철저히 계획을 세웠다. S그룹의 명성과 민성이의 지위를 이용해 최재망의 비서에게 긴급한 경영 현안에 대한 논의를 명목으로 그와의 단독 면담을 요청했다. 비서는 망설이는 기색이었지만 결국 전 S그룹 회장이자 현 CEO의 전 남편이라는 관계, 그리고 민성이가 S그룹의 차남이라는 점 때문에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다. 최재망의 사무실은 S그룹 본사 건물 꼭대기층에 있었다. 예전에는 내 집무실이었던 곳,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욕망을 키웠고 내 아들의 목숨을 빼앗는 계획을 꾸몄을 것이다. 약속 당일 나는 비장한 마음으로 민성이와 함께 최재망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웅장하고 호화로운 집무실 안에서 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책상에 앉아 펜을 쥔 채 마치 우리가 단순한 방문객인 양 건조하게 시선을 던졌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위선적인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섬뜩한 경계심을 읽어냈다. 어제의 대면이 그에게도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어머니, 그리고 민성아, 여기까지 무슨 일로 찾아왔나? 급한 경영 현안이라도 생긴 건가? 윤희 일로 아직도 오해가 풀리지 않은 모양이군.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는 우리가 감히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내가 이끄는 S그룹의 법률팀이 브레이크 조작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을까? 아니, 그는 자신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했다고 믿고 있을 테니 감히 우리가 이런 중요한 증거를 찾아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할 것이다. 오해, 최재망, 네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두고 감히 오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칼날처럼 숨겨져 있었다. 우리는 오늘 그 모든 오해를 바로잡으러 왔다. 민성이는 내 옆에 굳건히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형을 향한 슬픔과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글거렸다. 최재망은 여전히 느긋한 태도로 펜을 만지작거렸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지. 아들을 잃은 슬픔에 그만 이성을 잃은 모양이군. 이성, 내가 감히 이성을 논할 자격이 있을까? 나는 그의 탁자 위로 몇 장의 사진을 던졌다.
김 기사님이 보내온 그와 김윤희의 불륜 사진이었다. 이것도 오해인가? 내 아들이 살아있을 때 내 아비와 며느리가 저지른 추악한 불륜. 내 아들은 이 모든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까. 최재망의 얼굴에서 비로소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가 사진들을 훑어보는 동안 그의 표정은 차츰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평정심을 되찾으려는 듯 애써 헛기침을 했다. 이런 사생활 침해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도 없어 스캔들일 뿐이지 살인과는 무관한 문제 아닌가. 그의 말은 그의 죄의식을 더욱 명확히 드러냈다. 그는 우리가 이 모든 증거를 통해 그의 살인 행위를 추궁하리라는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무관하다고? 민성이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다. 그는 손에 쥔 USB를 꺼내 내밀었다. 형은 아버지와 윤희 누나의 관계를 눈치챘었어요. 그리고 형은 그걸 견딜 수 없어 했어요. 형의 영상 일기가 증명합니다. 그리고 형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조작된 사실도 이미 다 밝혀졌어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이었다는 거죠. 최재망의 눈빛이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브레이크 조작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에 그는 명백한 동요를 보였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의 완벽하다고 믿었던 알리바이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때 민성이는 그의 노트북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USB를 연결했다. 사무실 안은 팽팽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살인 청부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민성이가 망설임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조용한 사무실 안에 최재망의 목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다. 확실하게 처리해. 사고처럼 보여야 해. 브레이크 문제로 완벽하게 내가 직접 지시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걸 명심하고 김 기사는 잘 처리하고 보너스는 두둑하게 챙겨주지. 윤희가 요즘 좀 조바심을 내고 있어서 말이야. 자신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우자 최재망의 얼굴은 삽시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분노로 이글거렸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녹음 파일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살인 계획을 세상에 폭로하고 있었다. 녹음 파일이 끝나자 사무실 안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최재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피로 얼룩진 악마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그 위선적인 가면은 완전히 벗겨져 버렸다. 이런 쥐새끼 같은 놈들. 김 기사가 감히. 그는 이를 갈며 분노를 사겼다. 김 기사님은 아버지의 살인 계획을 막으려다 아버지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민성이는 단호하게 그를 응시했다. 형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형마저도 잔인하게 살해했어요. 윤희 누나와의 불륜이 발각될까봐. 민성이의 말이 비수가 되어 최재망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의 눈빛은 격렬하게 흔들렸지만 이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래, 내가 죽였다. 내 아들 성훈이를 내 손으로 죽였다. 최재망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숨김이 없었다. 성훈이가 그 더러운 관계를 알아버렸어. 나를 비난하고 윤희를 데리고 떠나려 했지. 그래, 성훈이는 너무 완벽해서 문제였어. 모든 것을 가지려 했고 내 삶까지도 통제하려 했지. 나는 그저 내 행복을 찾고 싶었을 뿐이야. 윤희는 나의 전부였어. 그깟 아들 따위가 감히 내 행복을 망치려 해? 그래, 브레이크를 조작하고 김 기사 입을 막고 내가 다 한 일이다. 후회 같은 건 없어. 그들은 모두 내 앞길을 방해하는 방해물이었을 뿐이니까. 그의 광기 어린 고백은 내 심장을 찢어 발기는 듯했다. 내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토록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그의 입을 통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아니, 그럴 리가, 아버지. 민성이는 충격과 공포로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최재망은 광기 어린 눈으로 우리를 노려봤다.
하지만 너희가 여기까지 온 이상 너희 역시 살려둘 수 없지. 이 진실은 나와 윤희만 알고 있으면 돼. 그는 손을 뻗어 책상 서랍을 거칠게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번뜩이는 검은색 권총 한 자루를 꺼내 들었다. 차가운 금속이 섬뜩하게 빛났다. 내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성을 잃은 그의 눈빛은 이제 우리마저도 제거하려는 잔인한 살인자의 그것이었다. 엄마, 민성이가 내 앞을 가로막으며 나를 보호하려 했다.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었다. 성훈이와 김 기사님의 희생이 헛될 수는 없었다. 최재망은 총구를 우리에게 겨누며 비릿하게 웃었다.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쳐오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저 멀리서 아득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삐뽀 삐뽀. 사무실 밖 복도에서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다급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였다. 최재망의 얼굴에서 광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당황스러움과 공포가 채웠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기적이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공포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우리를 향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는 사무실 문 바로 밖에서 고막을 찢을 듯 증폭되었다. 이윽고 굉음과 함께 문이 부서지듯 열렸다. 전술 장비를 갖춘 무장 경찰관들이 재빠르고 단호한 움직임으로 사무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여전히 권총을 움켜쥐고 있던 최재망은 얼어붙었고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진 기괴한 가면 같았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한 경찰관이 신속하게 그의 손에서 총을 빼앗아 제압했다. 다른 경찰관은 그를 벽에 거칠게 밀치고 한 번의 유려한 동작으로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호화로운 사무실 안에서 차갑게 빛나는 수갑은 섬뜩한 대비를 이루었다. 나를 보호하려 앞을 가로막았던 민성이는 팔을 내렸지만 몸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끌어당기며 최재망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이미 거칠게 끌려나가고 있었다. 패배 속에서도 여전히 드러나는 그의 오만한 시선이 나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지만 이제 그 시선에는 예전의 권력은 없었다. 그저 궁지에 몰린 짐승의 절박한 분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성이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응, 민성아, 덕분이야. 나는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안도감과 함께 막내 아들에 대한 경외심이 밀려왔다. 그때 민성이가 경찰들에게 다가가 침착하게 말했다. 저희가 미리 신고했습니다. 최재망이 형을 살해하고 그 증거를 숨겼습니다. 김 기사님도 최재망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든 내용은 접수되었습니다. 저희는 최민성 씨로부터 사전 신고를 받고 녹음 파일과 송금 내역 등 결정적인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놀란 눈으로 민성이를 바라봤다. 그는 언제 이런 치밀한 준비를 해두었던 것일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최재망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미리 손을 써두었던 것이다.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어린 아들의 영리함과 용기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 아들은 나를 보호하고 진실을 지키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했던 것이다. 몇 분 후 또 다른 경찰들이 김윤희의 저택으로 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녀 역시 도주할 틈도 없이 체포될 것이 분명했다. 최재망은 거친 저항 끝에 결국 끌려나갔고 그의 사무실은 순식간에 차가운 침묵에 휩싸였다.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는 없었다. 대신 오랜 어둠 끝에 비로소 찾아온 새벽의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나의 아들 성훈이를 위한, 김 기사님의 희생을 위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싸움의 첫 단추가 비로소 채워진 순간이었다. 정의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최재망과 김윤희의 체포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한때 재망이 여론을 조작하려 했던 언론은 이제 그의 추악한 범죄를 폭로하는데 모든 지면을 할애했다. 민성이와 나는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며 우리가 피땀 흘려 모았던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성훈이의 영상일기, 김 기사가 목숨을 걸고 남긴 녹음 파일과 송금 내역, 브레이크 조작에 대한 법의학 보고서, 그리고 익명의 사진들, 증거 하나하나가 끔찍한 범죄와 내 아들이 겪었던 고통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언이었다. 몇 주 후 재판이 시작되었다.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공개 재판이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공기는 기대와 역겨움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민성이 옆에 앉아 손을 꽉 잡은 채 밝혀질 모든 고통스러운 진실에 대비했다. 최재망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예전의 매력적인 가면은 벗겨지고 차갑게 굳어 있었다. 김윤희는 고개를 숙인 채 뒤따랐고 한때 우아했던 그녀의 모습은 초췌하고 불안정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공모에 가담했던 이기섭 대표도 초조하고 패배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검찰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법정 스크린에 성훈이의 영상일기가 재생되었다. 그의 지친 목소리가 고요한 법정에 울려 퍼지며 아버지와 아내에 대한 고통과 의심을 토해냈다. 많은 이들이 충격에 숨을 들이켰고 일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에게는 아들의 절망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또 다른 상처였다. 이어서 김 기사의 소름 끼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다. 최재망의 차분하고 냉혹한 목소리가 성훈이의 살해와 김 기사의 죽음을 포함한 은폐를 지시하는 내용이었다. 법정 전체에 전율이 흘렀다. 최재망의 변호인들은 증거를 조작되었거나 맥락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모든 증거의 압도적인 무게는 반박할 수 없었다. 조작된 브레이크에 대한 법의학 보고서는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김윤희의 증언은 짧고 눈물겨웠다. 그녀는 최재망에게 강요당한 피해자라고 자신을 변호하려 했지만 녹음 파일에서 최재망이 언급했던 그녀의 초조함처럼 그녀의 두려움과 공모 사실은 명백히 드러났다. 그녀는 불륜 관계와 살인 계획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너무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물 어린 호소는 대중이나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특히 검찰이 성훈이의 죽음 이후에도 그녀가 누렸던 안락한 생활과 지속된 공모 사실을 강조했기 때문이었다. 이기섭은 최재망을 주모자로 지목하며 자신의 역할을 자백했고 감형을 기대하는 듯했다. 마침내 선고의 날이 밝았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명료하게 울려 퍼졌고 단어 하나하나가 정의의 망치 소리처럼 뇌리를 강타했다. 최재망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최성훈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핵심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심지어 진실을 증언하려던 김모 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가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며 그 어떠한 참작의 여지도 없습니다. 법정 안에 웅성거림이 가득했다. 이에 본 재판부는 최재망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나는 숨을 헛들이켰다. 무기징역. 그의 죄의 무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가 남은 생을 자신의 죄를 되새기며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한 줄기 만족감이 밀려왔다. 최재망은 아무런 감정 없는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의 눈에는 죄책감 대신 차갑고 불타는 분노만 남아 있었다. 김윤희 피고인은 남편의 살해 계획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하였으며 불륜 관계를 통해 범행의 동기를 제공하였습니다. 죄질은 무겁지만 최재망 피고인의 압박과 지배적 영향력 아래 있었던 점을 일부 참작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5년. 너무 짧게 느껴졌다. 그녀의 배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내 아들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그러나 그것 또한 처벌이었고 그녀는 공범이라는 낙인을 영원히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기섭 피고인은 최재망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증거인멸 및 사건 조작에 협력한 죄가 인정됩니다. 이에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이기섭은 미세하게 무너져 내렸지만 그의 형량 또한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였다. 땅, 망치 소리가 정적을 뚫고 울려 퍼지며 법정 싸움의 끝을 알렸다. 정의는 그 형식적이고 흔들림 없는 형태로 실현되었다. 내 아들의 목숨과 무고한 증인의 목숨을 앗아간 괴물들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내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비로소 조금이나마 덜리는 듯했다. 민성이가 내 손을 꽉 쥐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여전한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러나 승리의 환희 속에서도 내 안에는 깊은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이 판결이 성훈이를 되돌려주지는 못했다. 그의 고통스러운 모습이나 마지막 순간에 공포를 지울 수도 없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 그로 인해 그를 잃었다는 고통은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로 남을 것이다. 여론은 바뀌었고 법정 싸움은 끝났지만 엄마의 가슴에 남은 상처는 여전히 벌어져 있었다. 승리였다. 그러나 그 승리의 대가는 내 아들의 삶이었고 나는 그 대가를 영원히 치러야 할 것이다. 법정에 거대한 막이 내린 후 나는 민성이와 함께 고요한 곳으로 향했다. 성훈이가 잠든 언덕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고 있었다. 여전히 가슴 깊이 자리한 슬픔은 지울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모든 것을 짓누르던 무거운 절망은 아니었다. 하얗게 빛나는 아들의 묘비 앞에 섰을 때 민성이의 손을 잡은 내 손에는 미약한 온기가 감돌았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성훈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저 마음으로 영혼으로 속삭였다. 성훈아,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어. 내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다.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어. 너의 아비 최재망은 무기징역을, 김윤희는 5년, 이기섭은 15년을 선고받았다. 너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바란다. 우리가 너를 위해 싸웠고 기어이 정의를 찾아냈다는 것을 알아주렴. 나는 묘비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내 아들의 마지막 온기인 양 느껴졌다. 민성이도 묘비에 기대어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는 형의 묘비를 쓰다듬으며 그동안 억눌렸던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안도감을 동시에 쏟아냈다. 형, 이제 편히 잠들어. 내가 엄마를 잘 지켜드릴게. 그의 굳건한 약속은 내 마음속 작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듯했다. 비록 성훈이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의 영혼이 마침내 자유로워졌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를 감쌌다. 민성이는 그날 이후 진정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는 S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마다하고 자신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다. 형의 죽음과 그 배우의 추악한 진실을 목격하며 그는 재벌가의 어두운 욕망과 권력 다툼 속에서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대신 그는 법률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불의에 맞서 싸우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눈빛은 맑고 올곧았다. 나는 그런 민성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했다. 비록 내가 그토록 바라던 S그룹의 후계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결정은 성훈이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가장 고귀한 방식이었다. 민성이가 정의로운 길을 걷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성공보다 값진 유산이 될 터였다. 그의 올곧은 성장은 내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나 역시 S그룹 CEO로서의 삶을 내려놓기로 했다.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치열하게 싸워온 지난 세월은 내 아들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허망했다. 나는 성훈이와 김 기사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사회에 환원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특히 김 기사님의 어린 딸을 돕는데 모든 정성을 쏟았다. 홀로 남겨진 아이에게 부족함 없는 보살핌과 교육을 제공하고 그 아이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아이를 통해 나는 김 기사님의 숭고한 용기를 기억했고
그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정의의 불꽃을 다시 피울 수 있었다. 그의 딸을 보살피는 일은 내게 깊은 위안과 동시에 지난날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속죄의 과정이기도 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나의 싸움은 끝이 났다. 재망과 윤희는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고 세상은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내 아들을 잃은 슬픔은 영원히 내 가슴 속에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절망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정의는 때로는 느리고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빛을 찾아낼 것이라는 믿음을 얻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든든한 등대가 되었다. 내 아들에 대한 사랑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은 나를 움직이는 영원한 힘이 되어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찾는 여정을 계속하게 할 것이다. 나의 두 아들, 성훈이와 민성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나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다.